그 전부를 걸고 하는 가맹점주라고 하는 사람과 푸차 본사도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기로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본사도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청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도 프랜차이즈 본사 욕들을 많이 하니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여기저기서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 악의 축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폭리를 너무 많이 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욕먹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을 위한 변명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피셜입니다. 요즘 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상담을 많이 하는데 가맹점주분들 상담이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캐묻고 캐묻다 보면은 그렇게 본사 욕을 하는 가맹점주들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같이 동조를 하다가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본사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제가 목격하게 되는데, 그 본사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죠, 일단 그 대표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 스스로. 특히나 프랜차이즈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 장사로는 잘했던 사람인데 사업이 처음이라 그런지 좀 미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본사 대표들이. 아니 거기에 집어넣지 말아야 될 곳에 왜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지? 어떻게 여기에 집어넣을 거면서 평수를 이 정도로 넣었지? 업태 성격상 상권 자체를 훨씬 더 넓게 줘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이런 곳에 붙여서 넣었지? 기본적인 본인의 업의 성격을 몰라서 그저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도 같고, 그냥 아직 프로가 되지 못한 아마추어가 사업을 하는 느낌? 두 번째는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보자. 이건 예예요. 만약에 지금 배달집이 있어. 배달을 할 때 배달원을 쓰려면 그래도 하루에 30개 정도 배달할 게 있어야 배달원 하면 월급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배달 직원이 필요하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단 쓰게 되는 이유는 30개를 배달할 일이 있어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계산이 안 되고 배달 직원이 필요하니까 배달 직원을 그냥 뽑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1000만 원 매출이 나올 때 월급 3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건데 그게 보장이 안 되는데 300만 원 월급을 준다? 이거는 그 매장의 순수익에서 없어지는 돈이 되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로 얘기를 해보죠. 처음에는 우리 브랜드가 신상으로 나와서 우리 집이 대박이니까 당신들도 대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맹점 출점했다고 치자고요.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은 효율이냐 비효율을 떠나가지고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사무실 관리, 돈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매장 관리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가맹 영업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 출점을 위한 마케팅비에 사무실 임대료, 경비, 식비, 기름값에 직원들 회식시켜주고 이것저것 써야 될 게 좀 많아요. 고정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고, 가맹점주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신뢰를 해야지 가맹을 하는 건데, 사무실도 없이 직원도 없이 관리 인력도 없는 곳을 누가 신뢰하고 가맹 출점을 합니까? 혼자 할 수 있어도 직원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 밖에도 정말 많은데, 사업에는 절차라는 게 있어요. 사업은 일종의 팀플레이인데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대표로 연결되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아무리 작은 사무실을 차렸고 아무리 작은 프랜차이즈 회사 사무실을 차렸더라도 최소한 첫 시작도 월 1500 이상은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간혹 가다가 초반부터 초반 러쉬로 달리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주목을 받아가지고 이러면 처음서부터 보통 2, 3천 그냥 고정비가 휘리륵 생기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계획한 그런 수익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5개가 나가면 얼마가 들어오고 10개가 나가면 야 이거 얼마 들어오네, 10개만 나가도 회사 유지는 되겠다, 이런 초보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이 그게 마음처럼 균일하게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출점이 되고 그렇게 수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해진 과제, 무슨 정해진 하청 받아서 인원 세팅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제조업도 아니고, 가맹 출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고, 출점 문의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미지의 영역에서 창출해내는 거고요. 창출했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가맹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출점 계약이 되든 그 중간중간 문제들이 생겨서 마음처럼 그렇게 탁탁 맞춰서 오픈까지 무르르듯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변수들이 존재하죠. 이게 내 매장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현장마다 조금 수익이 남는 현장도 있는가 하면 거의 원가로 그냥 쳐내는 경우도 있고, 원가에 쳐내는데 그 출점을 위한 고정비는 그대로 있고, 뭔가 결심을 해서 일반 가맹점들이 마케팅에 뭐 2, 300만 원씩 태우듯이 본사도 그런 출점을 위한 마케팅 활동비를 또 써야 되고요. 그것들은 그대로 돈은 썼는데 수익으로 보장이 되는 비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단 출점을 하면서 현금 흐름이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쓴 돈들을 메꿔가면서 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 본사 대표들이 좆됐다 이거 이번 달 계약 안 나오면 망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맹점을 어디에다
가게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시켜야 되고, 원래는 1억 받아야 되는데 가맹점장 8천밖에 없대. 그럼 8천에 맞춰서 또 해줘야 되고, 1, 2천만 원 깎아주기도 하는 거고, 가맹점으로 지금 수익도 안 나는데 오픈한 다음에 지금 예상 매출이 안 나왔다고 징징대고 하면은 물류 수익도 안 나는 매장에 가서 또 받아줘야 되고, 관리한다고 또 돈 써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그 매장 또 슈퍼맨 돌아다닌다고 밥 먹고 기름값 쓰고, 경비는 계속 나오고, 급기야는 일단 급한 불 끄자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쌈짓돈 있는 거 다 끌어다 썼어. 한 달 또 그렇게 헤딩했어. 근데 그 다음 달은 이게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지, 그 다음 달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고정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쌈짓돈 넣은 것도 호로록 증발해버리고, 그때부터 이게 뭘 위한 가맹인지, 누굴 위한 프랜차이즈 사업인지, 결국엔 나중에는 문제가 될 만한 계약들까지 또 계속 하게 되고, 막장에 가면은 영업 기술자들이나 컨설팅들한테 막 맡겨버리고, 이미 가맹점주가 내 가맹점이 아니라 가맹계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어거지로 지금 하나씩 계속 오픈을 시켜야 되는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 많아요. 하도 이상해서 가맹계약서를 보고 인테리어 견적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지? 이럴 정도로 다 원가해주고 염가에 막 차려주는 경우들도 많더라니까요. 근데 또 처음에는 그렇게 염가로 불러버린 다음에 그 뒤에 또 들어보면은 추가 일단 계약부터 시키고 이거 별도 추가, 시쳇말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덩어리로 지금 가격이 막 오픈되어 있는 그런 냉장고에서는 남겨 먹지 못하고, 가격이 숨겨져 있는 젓가락 숟가락에서 온팡 뒤집어 쓰이는 이런 경우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싸질러 놓은 가맹점들이 있는데 잠깐 출점이 멈추면 이거 곧바로 망할 판이니까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물류 수익 온팡 올리고, 욕 먹으면 욕 먹는 대로 싸우면서 지내고, 신규 매장 출점에 집중하고, 모든 비용은 신규 출점에 올인하고 관리 비용은 아예 없애버리고, 나중에 돈 안 되고 말 많은 가맹점주부터 패점하길 바라고, 새로운 가맹점주들한테 그 매장 가지 말라고 사정하고, 처음에는 전도 유망했던 그 양심적인 젊은 사업가가 현실에 부딪혀서 이상하게 병해난 이 현실. 문제는 그 가맹점은 생계를 위해서 선택하고 하는 건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무리 수익을 안 보고 창업을 시켜도 최소 7, 8천, 1억은 들어가는데, 본사 수익을 안 잡아도 요즘은 그 정도 투자 안 하고는 창업 자체가 안 되는데, 그 돈이 본사 수익이 없어도 그 가맹점주한테는 자신들의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 전부를 걸고 하는 가맹점주라고 하는 사람과 푸차 본사도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기로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 이게 진짜 안타까워요. 본사도 뭐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거지, 일정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편차가 있는 출점, 이번 달 하나밖에 안 나가는 다음 달 뭐 3개 나갔다가 다음 달 빵, 이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매장을 차려도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만 원 매출 났다가 어떤 날은 30만 원 나고, 150만 원 매출 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고정비 인건비 해놨는데 그 다음날 50만 원 나와버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지금 멘붕입니다. 아파트를 살아도 3,000세대는 되는 단지에 살아야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데, 나홀로 아파트, 적은 세대와 오피스텔은 그 적은 인원들이 그 건물을 지탱해야 되니까 관리비가 온팡 나오듯이 궤도에 오르지 않은 본사를 선택하고, 지금 코너에 몰린 본사를 선택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욕할 거 없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이에요. 벤츠 끌고 포르쉐 몰고 겉으로는 되게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본사 대표들, 알고 보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거지들 많습니다. 결코 나라고 하는 가맹점을 살리려고 잡은 고기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자신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출점에 집중을 하는 거고, 마음씨가 못돼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분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무턱대고 욕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잘 선택할 수 있는 초보 창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필식이었습니다.